이번 주 인플레이션의 발표에 따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접어들면서 미국의 3대 지수는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약세인데요. 과연 암호화폐는 언제 상승하는 것일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월가 영웅 다니엘입니다.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관련 굵직한 발표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주 미증시는 어땠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증시 3대 지수를 살펴보면 나스닥은 2% 오르면서 그 뒤에 S&P 그리고 다우지수까지 강세였습니다. 또한 소형주 위주로 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 또한 올랐는데요. 자, 그럼 미증시는 왜 상승을 했나 보면 바로 이번 주 공개됐던 소매 판매 데이터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때문인데요. 소매 판매가 예상치가 0.4%였는데 1.0%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미국의 소비가 줄지 않고 정말 많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고,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수당 건수도 예상치보다 적어졌다는 건 실업자 수가 적다는 거고, 그럼 미국의 고용시장 강하다라는 거죠. 또한 빅스 지수, 즉 공포 지수인데요. 이것도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점점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한 미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의 실적 발표를 보면 월마트 2분기 실적 전년 대비 4.8%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많이 증가했고, 이는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며 월마트도 기대 이상으로 실적을 보고했고, 그러면서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다는 점을 입증했죠. 이런 지표나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었고, 그래서 미 증시인 러셀 2000 지수 그리고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등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빠지면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선을 회복하는 듯하다 갑작스레 5만 6천 달러까지 빠졌고, 이후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표 발표 이후에 주식시장과는 확연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금리 전망치가 상승한 것이 주식시장에는 호재이지만 비트코인에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증시는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가 급락할 때 늘 안 좋았었죠. 왜냐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산이라서 그런 거고, 반면 비트코인은 유동성 증가가 자산으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금리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금리 전망치 변화로 단기간에 가격이 6만 2천 달러에서 5만 6천 달러까지 빠졌다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면 왜 빠졌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은 아직 위험 자산이기도 하며 변동성도 많이 크고 거래에 대한 규제도 약하기에 이런 조작에 가까운 급등락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처럼 기관이나 헤지펀드는 조작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청산 물량을 털어내며 유동성을 소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하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빠르게 사라진 것처럼 다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으니 이런 경기 침체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매크로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함께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간 차트를 보면 내부 구조는 어떤가요? 크게 하락하며 만들어준 큰 음봉에 고점을 변이가 발생하며 큰 양봉으로 뚫어주었기에 시스드, 즉 주문 흐름이 변경이 되었죠. 그렇기에 높은 타임프레임의 구조는 강세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이때 상승이 나오며 플립이 나온 구간과 OT 레벨이 해당하는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며 상승에 대한 깊은 풀백이 형성 중에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상승에 대한 풀백이 현재는 끝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56K에 반등이 나온 지점이 어디인지 한번 보면 일간의 오더블럭 중간값인 MS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있는 점과 이 구간은 일간의 스윙 구간에서 PDRA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중 디스카운트 영역에 해당하며 이 상승분의 피보나치 0.5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럼 일간의 구조는 강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좀 더 디테일하게 4시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면 일간에서 반등이 나온 이 지점은 풀백이 끝났다는 점을 4시간에서도 힘을 실어주는데요. 일간의 오더블럭 안에 어떤 것이 있나요? 바로 4시간의 FVG 구간입니다. 체크해보면 이 구간인데요. FVG의 중간값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 구간은 일간의 오더블럭 중간값과 겹치는 구간이었고 추가로 4시간의 오더블럭 중간값도 겹쳐있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높은 타임프레임의 구조는 강세를 띠고 있고 상단의 플립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 풀백이 형성됐지만 현재는 의미 있는 이런 1간과 4시간에 겹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 상승분의 되돌림은 끝난 것으로 보여지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횡보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며 상승한다고 해도 상단에는 동일한 고점과 그 위에 저항이 나왔던 플립 구간이 있기에 이 지점에 있는 유동성을 가져가며 저항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며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최종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려면 이 지점을 뚫어주며 상단에서 몸통이 마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일간의 구조는 강세를 가리키고 있기에 눌림롱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반등이 나온 지점은 일간과 4시간의 의미 있는 지점에서 반등이 나와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단에는 61.9K의 유동성이 존재해 수입이 나오며 저항이 나왔던 플립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유의할 것 같다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